나는 이걸로 수천만 원에서 1억까지 받아봤다. 저는 이런 개인 사례나 영상으로 인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과잉 진료나 미지급 건이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거나 유지를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보험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심플한 보험 지팀장입니다. 최근에 여러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보면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실비보험은 우선이 아니고 차선이다. 실비보험 말고 진단비나 수술비를 가입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나름의 입장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잘 하셨는데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건 좋지만 실비보험이 필요 없다라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술비로 실비를 대체해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이 안 가는데요. 사실 실비보험은 판매를 해도 수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설계사들에게는 남는 게 없습니다. 설계사도 돈을 벌어야 하는 영업 직종이기 때문에 계산적인 부분으로 따져보면 실비보다 암보험을 더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영업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내를 하면 정작 보장이 필요한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보장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보험의 혜택을 전혀 못 받아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제껏 실비보험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오늘 시간은 실비보험의 필요성과 함께 수술비로 대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제 생각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실비보험이 가장 절실하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됩니다. 물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현재 70대이신 저희 아버님은 약만 드셔도 배가 부르다고 하십니다. 실상 이 정도 연령이 되면 퇴행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병을 완전히 고치기는 어렵다고 보고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보완하고 현상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5년 전에 뇌졸중 진단을 받으시고 스텐트 삽입술까지 진행하셨는데요. 병원비가 1,000만 원 조금 넘었는데 제가 낸 돈은 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녀인 제 입장에서 볼 때 나도 수십 년 후면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아플 수도 있겠구나. 실비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죠. 심플한 보험 구독자의 대부분인 40대, 50대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되네요. 실비가 필요 없다라는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비보험은 면책사항이 있고 자잘하게 나가는 병원비만 해당이 된다. 한 번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진단비나 수술비가 좋다. 이런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보험담보 중에서 면책사항이 없는 담보가 몇 가지나 될까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은 암이나 뇌 심혈관 질환, 즉 중대질환일 겁니다. 물론 진단을 받으면 수백 수천만 원이 일시에 지급됩니다. 이 보험금을 수령해서 내가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돈을 다 소진하고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대질환에 발병하신 분들의 가족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야 하고 통원비용이나 약값 등은 정말 무시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비용들이 실비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리모델링 문의를 하실 때 이게 몇 세대건 자기부담금이나 보험료가 얼마이건 유병자 실비라도 실비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성별이나 연령의 구분 없이 암보험 하나 추가 가입하는 것보다 입원, 통원 등의 의료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실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비 관련해서도 그동안 여러 영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수술비는 실비보험의 대체제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이 진단을 받은 이후에 2차적인 치료이기도 하지만 내가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만약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수술의 종류와 방법, 진단 코드, 보험사의 약관,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수술로 이어질까요? 대부분 약물치료나 통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 약물치료 및 통원은
어디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입니다.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나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수술이라는 방식을 선택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그 대상이 내가 되거나 고령인 우리 부모님이라면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상황에서 수술은 마지막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술비보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분들을 보면 나는 이걸로 수천만 원에서 1억까지 받아봤다, 이런 내용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저는 이런 개인 사례나 영상으로 인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과잉진료나 미지급 건이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험의 본질에 대해서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 하나로 모든 보장을 다 받겠다고 하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내가 아프고 어려운 시기에 보조적인 도움을 받기 위함이라고 항상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보조적인 도움입니다.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과 개인 실비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실비는 실비이고 수술비는 수술비입니다. 저는 실비의 대체제로 수술비를 선택하는 건 전혀 권해드릴 수가 없네요. 기본이 되는 보장이 존재하는데 무엇을 더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 왜 돈을 더 내고 가입해야 할까요? 현재 실비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만 유지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서 굳이 추가적인 보장을 원하신다면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 1천에서 2천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실비보험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술비 등의 2차적인 치료 특약은 부담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거나 유지를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보험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 팀장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플한 보험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